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운동을 하는 노 부부. 7년 전 중풍으로 쓰러졌던 남편 고창석 씨의 재활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처음 쓰러졌을 때만 해도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남편. 줘봐. 아이고 그것도 못 열어있어. 당신은 이제 다 났나 봐요. 힘이 장사네 아주. 하지만 아내 김미순 씨가 극진히 간호한 덕에 몸을 움직이는데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유 어르신 운동 나오셨어요? 아 여보, 집 앞 슈퍼 사장님이잖아요. 기억 안 나요?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아유, 어젠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시더니 갑자기 또 이러시네. 걱정 마세요. 또 좋아지시겠죠. 사모님이 워낙에 지극정성으로 하시잖아요. 겨우 건강을 되찾을 무렵 남편에게 또다시 찾아온 불에 바로 치매였습니다. 정말로 기억 안 나요? 그럼 내 이름은요? 내 이름은 기억나죠? 김비순. 하나뿐인 내 마누라. 내 이름을 잊으면 잊었지. 어떻게 내가 당신 이름을 잊어? 중풍에 이어 4년째 치매까지 앓고 있는 남편. 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급히 부부의 집을 찾은 119 구조대원들. 할머니! 119입니다! 할머니! 문이 열리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온몸이 피범벅이 된 아내 미순 씨.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괜찮으세요? 나 괜찮아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빨리요. 엉망으로 어지럽혀진 방 한가운데 남편 고창석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보, 제발 좀 떠봐요. 할머니, 어쩌다 이렇게 드신 거예요? 강도가 들었어요. 노 부부에게 또다시 닥쳐온 불에 이번엔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강도.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남편은 두개골 골절 등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마, 제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세요. 여태 한숨도 못 주무셨잖아요. 아니야, 난 괜찮아. 니들이나 들어가.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시면 어떡하시려 그래요. 야, 냅둬. 자기가 안 되잖아. 하긴 몸도 성취하는 노인네가 저지형이 될 때까지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 좀 찔리겠어? 아님 또 다른 꿍꿍이가 있겠지. 아들과 달리 미순 씨를 차갑게 대하는 딸. 뭔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민순 씨? 네, 제가 김미순인데요. 경찰입니다. 저희랑 잠시 얘기 좀 하시죠. 혹시 범인 잡혔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잠시 어머님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랑 같이 가주시죠. 있어? 아내 미순 씨를 찾아온 담당 형사. 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녀만 따로 보자는 걸까요? 그리고 잠시 후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된 아들. 김민수 씨, 자꾸 이러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실은 어머니의 대답에 큰 충격을 받은 정길 씨. 과연 무슨 얘기를 들은 걸까요? 죄송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죠. 엄마가 왜? 미안하다. 네 아버지 내가 그랬어. 남편을 둔기로 내리친 범인은 다름 아닌 아내 김미순 씨. 오랜 기간 치매에 걸린 남편을 정성껏 돌봐온 그녀가 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얼마 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미순 씨. 치매에 걸린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연희 재판과 달리 9명의 국민 배심원이 재판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떨까요? 연세도 있으시고 법원에 난생 처음 가시는데 말씀이나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요. 네, 국민 참여 재판이 좋죠. 재판이 쉬운 말로 자세히 설명되면서 진행되고요. 또 직접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하니까 좀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피고인이 원할 경우 일반 국민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참여 재판. 이번 역시 그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4월 17일 피고인 김미순 씨는 안방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고창석 씨의 머리를 다리미로 수차례 내리쳐 중상을 입힌 뒤 이를 강도 사건으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사건 당일 피고인의 부부 외에는 집을 드나든 사람이 없었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이 추궁하자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아내 미순 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는 다름 아닌 다리미였는데요. 이 다리미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법 묵직한 데다가 앞쪽과 옆면의 날이 상당히 날카롭군요. 생각보다 위협적인 다리미의 위력에 크게 놀라는 배심원들. 자, 보시다시피 이 다리미는 조금만 힘을 주어도 금세 흉기로 변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다리미로 남편의 머리를 무려 3차례 이상이나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잠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이죠. 피고인, 이래도 정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왜 하필 다림이었을까요? 피고인 측 변호인 또한 다리미를 집어드는데요. 어휴, 정말 제법 묵직하네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피고인은 이른이 다 된 여성입니다. 게다가 범행 장소는 집안. 만약 정말 피해자를 죽이려 했다면 왜 하필 이 무겁고 살해 도구로 사용하기는 힘든 다리미를 썼을까요? 집안 곳곳에 칼이나 망치 등의 흉기가 있는데 말이죠. 지척에 칼을 두고 하필 이 다리미를 사용했다. 이건 이 사건이 우발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살인에 흔히 쓰이는 흉기가 아니었다는 점이 배심원들에게 설득력을 얻는 듯했습니다. 피고인,
죄송하지만 모자를 좀 벗어봐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모자를 벗어봐 달라는 변호인. 잠시 후 피고인 미순 씨가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자 국민 배심원단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본 건 바로 엉망으로 잘려진 미순 씨의 머리카락.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을 간병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아내. 여보. 여보. 뒤에서 느닷없이 머리를 내려치는 그연.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떤 놈이야? 어떤 놈하고 붙어먹다 이제 들어오게야! 어떤 놈이야? 빨리 말해!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남편. 그게 치매 증상 중에 하나래요. 망상도 생기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후 점점 치매가 심해지면서 의처증은 물론 폭행의 강도 또한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놈이랑 무슨 사이야? 언제부터야? 여보 또 왜 이래요? 이거 놓고 얘기해요. 더러운 것! 그것이 내가 보러 앞에서 저번 놈이랑 붙어막아! 저긴 당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랑 바람을 펴요? 누구는 누구야? 아까 그놈 얘기지? 살살 웃으면서 서로 좋아 죽도만 아주! 아이고 어르신, 운동 나오셨어요? 운동 중에 만났던 슈퍼 사장을 의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런 사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내가 이런 놈들을 그냥...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쏟아부으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마구잡이로 잘라버리는 남편.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옆에 놓여있던 다리미로 미순 씨를 폭행하려 하는데 미순 씨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조심스레 거실로 나아본 아내. 난동을 부리다 제풀에 지쳐 잠든 남편. 하필이면 그 곁에 자신을 때리던 다리미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참 모습을 보는데 더럭 겁이 나는 거예요. 깨면 또 시작이겠구나. 그래서 그만. 그래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또 맞기 전에 죽여버리자. 어차피 잠들었으니까 반항도 못할 테고 말이죠. 아니에요, 절대. 그냥 혼만 좀 내주려고 그랬어요. 다치면 날 때리지 못할 테니까 싶어서. 정말이에요.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범행 당시 남편을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 미수죄가 될 수도 상해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마음이었으면 진작에 그랬겠죠. 근데 어머니 절대 그럴 분이 못 되세요.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 좀 힘들지 않나요? 무조건 옹호하려고 들 수도 있는 거고. 보통이라면 그랬겠죠. 하지만 전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사실 전 이어진 아들의 고백은 배심원단을 적잖은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전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새어머니시거든요. 다친 분은 제 친아버지시고요. 친아버지가 피해자인데도 새어머니인 미순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정길 씨.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재혼 직후부터 남편의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미순 씨. 그걸 수십 년을 견디신 거예요. 제목까지 맞아가면서. 잠잠했던 건 중풍으로 쓰러져 있던 몇 년 그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걸 묵묵히 견뎠고 치매로 폭행이 더 심해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해 어머니에게 서류 2장을 내미는 아들. 바로 이혼 서류와 요양원 입소 서류였습니다. 이혼을 하시던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시는 거 하세요, 엄마. 엄마 고생하시는 거 맘 아파서 그래요. 7년 병수발에 이제 치매까지. 그건 아니죠. 아들, 엄마 힘 하나도 안 들어. 너 같은 아들이 있는데 뭐가 있는 거겠어. 그리고 네 아빠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 너 잘 알잖아.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없던 얘기로 하자. 응? 어머니. 피해자가 친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새어머니인 피고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피고인은 이 중풍과 치매에 걸린 남편을 오랜 시간 동안 극진히 간호해 왔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신고를 해서 이 사망을 막으려고 했다는 점을 보면 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본 거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대소변까지 받아내면서 7년을 병수발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치매까지. 자식인 저도 그렇게까진 못해요.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배심원단에게 눈물로 어머니의 무죄를 호소하는 아들. 그런데 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 아들이야? 방청 속에서 터져나온 울분에 찬 목소리. 큰딸 정혜 씨였습니다. 너도 봤잖아.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머리가 다 깨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셔. 근데 그게 어떻게 살인 미수가 아니야? 맞고 살았으면 저렇게 끔찍한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치매 환자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순 씨가 저지른 건 분명 살인 미수였다는 딸. 정숙하세요. 재판 중입니다. 다 저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해. 모두 미순 씨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딸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윽고 검사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큰딸.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저 여잔 우리 아빠를 꼭 죽이고 싶었을걸요? 살해 동기가 될 만한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과연 그녀가 말하는 살해 동기는 뭘까요? 아빠가 의처증인 게 아니라 저 여자한테 진짜 남자가 있거든요. 미순 씨가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주장. 무슨 말이야? 난 절대 불륜 같은 거 한 적 없어. 절대? 처음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지? 집어넣게 못 준다더니 기어이?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저 여자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처음엔 그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고마운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는 정혜 씨.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저 여자가 유부남이던 우리 아빠랑 바람이 나서 우리 엄마를 쫓아낸 거였더라고요. 그 뒤로도 걸핏하면 동네 아저씨들한테 웃음이나 흘리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아니야, 정혜야. 그건 나 오해였어. 오해? 그럼 돈들은 다 어디다 빼돌린 건데요? 돈이라니? 피고인. 여기에 분명히 적혀 있는 이 이름 모른다고 하시진 않겠죠? 검사가 내민 서류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미순 씨. 과연 무슨 내용이기에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이건 피고인이 남편 고창석 씨 몰래 관리하던 통장의 출금 내역서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요 몇 년간 총 4천만 원 이상의 돈이 단 한 사람, 이두만이라는 사람에게 이체됐습니다. 피고인, 이 남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두만이라는 남자에게 그동안 거액의 돈을 보내왔던 미순 씨. 이두만 씨와 내연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없애야만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두만 그 사람은 네, 떳떳하다면 밝히십시오.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지만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데요.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네, 허락합니다. 강력한 살해 동기의 가능성이 제시되자 한층 차가워진 배심원단의 눈길. 미순 씨는 정말 내연남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걸까요? 변호사님, 절대 그런 사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제발. 저야 믿죠. 살해 의도가 없으셨다는 거 아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살인 미수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는 알고 계시죠?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일단 죄는 벗고 보셔야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에게조차 남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미순 씨.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둘의 관계를 숨기려는 걸까요?
재판이 재개되자 파상 공세를 펼치는 검사. 피고인은 애초에 이 사건이 강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피고인, 처음부터 남편을 살해한 뒤 이처럼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한 거짓말입니다. 왜 하필 잠들어 있었을 때 공격했습니까? 피해자의 폭행이 원인이었다면 그때 바로 반항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없었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혼만 내주려는 거였다면 왜 굳이 사망 가능성이 높은 머리를 공격한 걸까요? 피고인은 남편이 피를 흘리자 바로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응급처치가 빨랐고 신고 또한 빨랐던 덕분에 피해자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이려는 의도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치의 물러섬 없이 검사와 팽팽히 맞서는 변호인.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분명한 살해 동기가 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것만으로 두 사람이 내연 관계임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왜 설명을 못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역시 이두만이라는 남자의 정체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살해 동기가 있었는지 하는 점인데요. 만약에 검사 측의 주장대로 이두만이 피고인의 내연남이라면 피고인에게 살해 동기가 성립하는 셈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두만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내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입을 다무는 미순 씨. 이상입니다. 결국 배심원단의 눈길에 짙은 의심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히 달려와 말을 전하는 변호인 측 사무장. 뒤이어 한 남자가 법정으로 들어서는데요. 그를 보자마자 크게 놀라는 김미순 씨. 재판장님, 요청할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안 돼요, 변호사님. 안 됩니다. 누굽니까? 검사 측이 피고인의 내연남으로 지목했던 이두만 씨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요청한 마지막 증인은 다름 아닌 이두만 씨. 남자는 정말 미순 씨와 내연의 관계인 걸까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던 이두만. 이 이름이 본인 이름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피고인이 왜 증인에게 돈을 보냈던 거죠? 그건 남자가 그 이유를 밝히자 법정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제가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두만, 그는 내연남이 아닌 미순 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10대 시절 미혼모의 몸으로 아들 두만 씨를 낳았던 미순 씨. 이후 두만 씨는 어쩔 수 없이 보육기관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아들 두만 씨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미순 씨. 제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취재 오셨던 기자분이 제 사연을 듣고 안 됐던지 기사를 실어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찾아오신 거죠. 이후 미순 씨는 종종 아들에게 치료비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될 걸 왜 증인의 존재를 끝까지 숨겼을까요? 그건
가족들의 비밀로 했기 때문일 겁니다. 전 호적에도 안 올라 있는 아들이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 미수 혐의를 쓰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아마 절 보호하시려고 그랬을 겁니다. 전 지금 안 돼, 도마라! 절대 안 돼! 그가 이유를 말하려 하자 필사적으로 말리는 미순 씨.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수배자거든요. 병원비도 그렇고 사업에 손을 댔다가 빚을 좀 져서 사기 혐의로 도주 중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름이 거론됐다가 혹시 아들이 체포될까봐 끝내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기사 보고 혹시나 싶어서 왔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저를 보호하시려는 걸 보고 제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친아들이 용기를 내준 덕분에 검사 측이 강력히 주장하던 살해 동기가 사라진 상황. 배심원 판결의 향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배심원단은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판 중 궁금한 점이 있을 땐 이를 서면으로 제출. 재판장을 통해 대신 질문할 수 있는 국민 배심원들. 그들은 뭐가 가장 궁금했을까요? 국민배심원단의 질문입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아드님의 권유에 따라 이혼을 하든가 남편을 요양원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오랜 기간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던 아내. 그녀는 왜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걸까요? 지은 죄가 많아서요. 친아들 버리고 잘 살고 있던 남의 가정까지 깨고 결혼했는데 힘들다고 남편과 애들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업 보니까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제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신문 과정이 끝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모인 국민 배심원들. 그렇게 병수 받는 거 보통 정성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분이 남편을 왜 죽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죽일 것 같았으면은 변호사 말대로 칼을 섞였지. 근데 아까 스트로크 깨지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걸로 몇 번을 때린 건 죽일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자고 있는 사람을 때린 건데. 깰까봐 무서워 그랬대잖아요. 내가 시아버지 치매 때 겪어봐서 아는데 그 공포가 엄청나다니까요. 그게 오히려 살해 동기가 될 수 있죠. 계속 맞고 사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그런 식으로. 바로 지혈했다잖아요. 죽일 마음이었으면 그냥 놔뒀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과연 국민 배심원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조성자를 고발합니다. 저보고 어머니래요, 이 여자가. 아니 이 할머니가. 치매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다리미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아내. 국민 배심원단은 과연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국민 배심원 판결 결과 살인 미수죄에 대해서는 9명 중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인정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전원이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국민 배심원단의 판결을 고려하여 범행에 고의적인 사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살인 미수죄에 대하여는 무죄,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결국 미순 씨가 남편을 죽이려 했던 건 아니었다고 판단한 국민 배심원단. 재판부 또한 같은 의견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기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형, 어머니랑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